오라버니들은 삽입 전 어디를 만져야 여자들이 감동하고 눈물까지 흘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물론 남자가 형편없으면 괜히 침만 묻히지 말고 바로 본 게임을 시작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정확히 건드려준다면 여자들은 감동하고 울게 되는데요. 옛날 20살 초반에 만났던 오빠가 저의 이곳을 건드려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그 오빠가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곤 합니다. 과연 어디를 건드렸길래 제가 아직도 그 오빠를 못 잊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삽입 전 어디를 만져야 여자가 감동하고 만족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성격 급한 오라버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남자와 여자 몸에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어디인지, 어떻게 자극하고 만지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죠. 남녀 모두 만족스러운 잠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하기 전 충분히 상대를 어루만지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남자들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런 교감의 과정 없이 무작정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자들은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 내 몸만 원하는 것 같아 실망하곤 하죠. 연인 사이에 가장 은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관계하기 전에 충분하고 부드럽게 터치해주면 여자는 사랑이 충만하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는 직접적인 성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42% 불과합니다. 즉, 여자 4명 중에 1명은 성관계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자들에게는 관계하기 전 부드럽게 만져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전이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터치해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는 매우 성적인 신체 기관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귀는 관계 시 탐색하기 좋은 신체 부위입니다. 뒤에 바람을 넣거나 귀를 애모해주면 이상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귀가 성감대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각 수용체 때문입니다. 뒤에는 온도, 통증, 압력 등을 느끼는 감각 수용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다른 부위보다 더 민감합니다. 겨드랑이나 발바닥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감대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솜털 때문입니다. 귀에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귀 안에 분포될 수많은 솜털들이 움직여 간지러움을 느낄 야릇한 상황에서의 간지러움은 특별한 자극이 되게 됩니다. 부산백병원 비뇨의학 김권식 교수는 불이 켜진 상태에서 뒤에다 바람을 불면 별 느낌을 못 느끼지만 불이 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불면 스스로 묘한 상상을 하게 돼 성적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온도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말단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아 다른 부위보다 온도가 찬데 귓볼은 손이나 발에 비해 조직의 두께도 얇아 온도가 더 낮게 됩니다. 이런 기에 신체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온도차가 크게 발생해 자극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귀를 통해 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험이나 학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비뇨의학과 최종보 교수는 사람마다 성감대가 조금씩 다른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살면서 성관계를 가질 때 귀를 자극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메모를 할 때 귀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귀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이처럼 감각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절정의 강도를 높이거나 절정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뒤를 자극한답시고 침을 잔뜩 묻히면 기분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입술은 가장 노출이 된 부분으로 피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신경의 끝부분이 모여있는 부위로 신경 끝이 손가락 더 많다고 합니다.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입술에 키스하지 않고 입술 주변에 키스라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은 키스를 잘하지 않는데요. 관계하기 전 서로의 입술을 자극하며 뜨겁게 키스를 하면 부부관계를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은 옷을 벗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신체 부위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은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뽀뽀해 보세요. 작은 터치와 숨소리에도 여자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허벅지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스치듯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 게임을 시작하길 원하게 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꼭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동굴이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를 상상하게 되며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사실 저도 다른 곳은 어떻게 참아도 허벅지는 참기 정말 힘든데요. 허벅지는 정말 공략하기 좋은 부위니 오라버니들도 허벅지를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슴. 대부분의 남성과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32%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의 아랫부분인 아랫가슴이나 그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천천히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아랫배와 골반. 배꼽과 골반 사이의 아랫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자극에도 다른 신체 부위로 혈액이 도는 것을 도와줘 자극을 받고 홍콩으로 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택배를 손으로 부드럽게 살짝 눌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된다면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골반 쪽을 마사지하듯 터치해 주세요. 여자는 움찔움찔하며 이상한 감정과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선 삽입 전 만져주면 좋아하는 신체 부위 6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여자와의 교감입니다. 여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맞는 감도로 대해준다면 여자는 감동하게 됩니다. 여자를 감동시켜 키고 올리는 가장 큰 핵심은 배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총각이 외로운 주부를 만났을 때 총각이 주부를 만난 방법. 나는 그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건물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과 함께 있고 나는 혼자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독신의 시간은 집주인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날 그들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고 나는 아침까지 계속된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들이닥쳤고 그녀도 똑같이 했고 우리는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웠지만 의식적으로 그녀와 소름 끼치게 부딪힌 것은 아니다. 그녀는 그때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의 어색함을 보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호의적이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도시에 혼자 있는 것은 추운 겨울 아침에 뜨거운 모모스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단순한 독신 판타지가 아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외부에서 보면 모든 독신자의 환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소 화끈하고 불만족스러운 아내와 젊은 온혈남캐가 함께라면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종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 하지만 그녀의 경험은 순진했습니다. 그녀의 천진함이 나에게 그녀를 처녀로 만들었지 처녀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이슬만큼 순수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1월인가 12월이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바라나시에서 시간을 보낸 후 델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델리에 있었던 지 약 1년이 되었고 학사 패드가 내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 외에는 아무도 없고 고독은 때로 조금 외로워지기도 해서 조금은 불완전했다. 바라나시에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잠자는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몸과 그것이 관계로 전환된 것 외에는 아무런 애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내가 델리에 오면서 연결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수면 파트너 일어나지 마세요.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파트너가 책임을 맡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여성은 결국 남성이 책임을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 소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물을 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그녀를 데리고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역동성은 항상 변했고 이러한 변화된 방정식은 나를 위협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는 걸 잘해 그래서 나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말리카와는 그녀는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 미소에 중독되어 그날 이후로 내 일정을 바꿨어 그녀와 어울리기 위해. 나는 아침 산책을 하고 그녀의 길과 일치하도록 내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웃으며 그녀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소원이 나의 아침을 좋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왔을 때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배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서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의 근본적인 미신적 자아는 이것을 말리카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퇴근 후 곧바로 집에 가서 그녀의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거기에 없기를 바랐고 때로는 올바른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녀의 입에 직접 키스했고 그녀는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관련 읽기 혼외 정사 시작과 끝의 비밀. 많은 일들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두 사람이 공유하는 화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나요? 나는 한번 그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기적이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당신은 이기적이죠. 그렇죠? 당신의 자선 의도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일종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기심의 정도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 생각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말리카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초월적인 영역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 세상은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포트 와인만큼 자극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달콤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생각엔 내가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눈 것은 바로 그녀와였습니다. 결코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섹스를 하고 나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욕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 마음의 만족은 말리카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일단 낯선 사람이 되자 존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일단 낯선 사람이 되자 존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후 3년은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고 그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서로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사무실 점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심부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남편과 딸을 모두 우리 방정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딸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 소녀를 가르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학도 기억나지 않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내 지위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튜토리얼을 수강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합법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알아가는 중. 그녀의 남편은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MALLIKA를 알고 있으며 그는 괜찮은 관계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 체육관에 합류했고 나는 그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는 영혼이었고 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말리카를 위해 나는 그를 낳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리카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내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지냈다. 그래서 말리카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가 처한 상황을 위로하듯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같이 갔어요. 카슈미르로. BAISHNODEVI. 라다크. 언덕이 이보다 더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말리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가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갈 때 그녀는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나에게 우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녀가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무너졌어. 나는 아직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 29년 2008월 XNUMX1. 딸의 이사회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고 그녀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말리카는 긴장한 채 계속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집에 왔다.
그녀는 내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집에 왔는데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내 아파트로 왔습니다. 나는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다. 그것이 말리카가 나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노력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뭔가를 얻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님. 그녀는 한동안 러크나우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딸도 그녀와 함께 갔다. 그녀는 예수를 선택했고 왠지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 번도 체육관에 꼭 오곤 했고 내가 두 여성 모두와 아무 교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체육관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포르노를.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나는 다음 날 직장을 그만두고 바라나시로 돌아갔다. 꽤 드라마틱하긴 했지만 그게 원래 그랬어. 나는 몇 달 전에 부모님이 선택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서 말리카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말리카를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도 나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완벽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놀랍고 말리카 앞에 서서 그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기부는 자선 활동이 아닙니다. 기부. 이를 통해 BONOBOLOGY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새롭고 최신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자들의 자기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자들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 때 동영상을 보거나 상상을 하면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구에 잠식되어 버리면 남자들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고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과연 어떻게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까요?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자는 하기는 하는 것이며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굴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자기 위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이런 말은 잘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글로벌 잭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국 성인 6천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고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4.4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 위로 횟수가 2.3회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권에 속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7일에 한 번이었으며 다른 나라 12개국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느낄까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나 글을 보며 혹은 상상으로 자기 위로를 할까요? 사실 보통은 손이나 기구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기구를 보고 반려 장난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0대가 넘어가다 보면 여자들의 성욕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여자들이 30대부터 성욕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각종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욕구를 느끼냐는 질문에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도 상당히 욕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에 대한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각을 한다. 항목의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무의식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이고 여자는 2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록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욕구가 생겼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지금부터 6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손으로 한다. 가장 흔하고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간편하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대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항상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진행하곤 합니다. 친구들만 봐도 60% 이상이 다 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기구를 사용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려 장난감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서 반려 장난감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자신이 어떤 기구를 썼고 어떤 게 좋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구는 간편하고 쉽게 홍콩을 보내줄 수 있기에 많이들 선호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대단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기의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반려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정말 밤에 쏠쏠하게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답니다. 세 번째, 샤워기 수압을 이용한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대고 있으면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제가 미용실에서 한 잡지를 봤는데 샤워스로 혼자 욕구를 해소해봤던 여성이 4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했답니다. 네 번째, 여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여성용 영상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시녀성적인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남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네요.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고 대답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설이나 만화를 읽는다. 그런 소설이나 만화는 사실 어린 여성들이 보다 선호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때 시절에 이런 걸 보면서 욕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모든 친구들 또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왜냐면 만화에서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멋진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판타지가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자들이 혼자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성인을 위한 무인용품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 무인용품점에 들러서 반려 장난감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와 같은 그런 여성 남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흥미롭기도 하네요. 큰 여자도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이제 우리 오라버니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위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흡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숙면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많은 여자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혼자서 욕구를 해소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중년 연예 코치 은정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잘하면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올 가능성 있다.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헤어진 남자친구 잡는 법과 여자친구 잡는 법은 전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다른 성향을 가진 존재이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에 모험을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한번 돌아서고 나면 다시 진심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래도 사랑한다면 잡아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한번 대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1. 감성팔이. 둘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을 꺼내어 자극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냉혈한이라도 감성에 약합니다. 연인 사이에 있었던 추억이라거나 그 당시의 감정을 들먹이며 아름다웠던 시절이 머릿속에 다시 주입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잘 먹힌다면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올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지요. A. 외형의 변화. 만약 사이가 편해져서 내가 화장도 잘하지 않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었다면 다시금 화장을 꼼꼼히 하고 예쁘게 입고 나타나세요. 꼭 섹시하게 입으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는 시각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만약 청순한 스타일이었다면 섹시한 쪽으로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잡는 법은 갖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남자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변해야 할 부분을 캐치하고 숙이고 들어가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솔직한 말로 평생 꾹 참고 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가 맞춰진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이겠고요.
자존심을 세우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4. 나랑 헤어진 거 아까울걸? 남자는 소유욕이 넘치고 또 넘치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이긴 하지만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자주 만난다거나 하는 흔한 방법들 말이지요. 그러면 새삼 남자는 여자가 아깝게 느껴질 겁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헤어진 남자친구 잡는 법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5. 이성적인 접근.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남자는 단순해서 금방 지칩니다. 드라마에서나 눈물을 보이면 미안한 마음과 사랑이 다시 솟아나지만 현실 속에서 펑펑 울어대는 여자는 짜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언성을 높이면 더 역효과이지요. 그러니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묶인 것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대화만으로 충분히 헤어진 남자친구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6. 성적인 어필. 이건 20세 이상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역시 아시다시피 남자는 본능에 충실하고 또 충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살 건드리며 자극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남자가 성적인 부분에서만 어필을 받지 않도록 말이죠. 아시겠지만 헤어진 남자 친구 잡는 법은 섬세한 밀당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헤어진 남자친구 잡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확실히 서로 돌아선 사이에선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올 가능성이 20%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서로에게 일말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돌아올 가능성은 80%가 넘습니다. 그때는 솔직하고 진실된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요.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뻔한 것이 그만큼 가장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아는 그 사람의 성향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부디 헤어진 남자 친구 잡는 법이 통하기를 빌겠습니다.